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이었어요.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있는 오전, 부대 정문 앞 위병소 주변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차량 통행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었고 헌병들이 2배 이상 배치된 상태였죠. 정문에서 수십 미터 안쪽으로도 완전 군장을 갖춘 병사들이 눈에 띄었고 오가는 장교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굳어 있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 회의가 예정된 날이었어요. 이런 날이면 외부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내부 인원조차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는 게 불문율이었죠. 부대 정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미숙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이등병 남편 강태진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전날 밤 늦게 받았고 이날 오전 면회를 허가받은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차미숙은 말 그대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는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부상, 면회, 내일 오전. 그 세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이 내내 서늘했습니다. 잠을 이루려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았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차비를 챙기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 30분을 걸어서 이 정문 앞에 선 겁니다. 외투 한 겹으론 아직 쌀쌀한 아침 공기를 맡기가 역부족이었죠. 얼굴에는 하룻밤 내내 잠을 설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간단하게 챙겨온 비닐봉투 하나, 강태진이 좋아하는 귤 몇 개와 핫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오늘 이 정문 앞까지 오게 만든 전부였죠. 오늘은 외부인 전면 통제입니다. 헌병이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군복 위로 완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자세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미숙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상황 하나를 보는 눈빛이었죠. 차미숙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이등병인데요. 어제 부상 연락을 받았고 오늘 오전 면회 허가가 났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그걸 감추려는 듯 비닐봉투 손잡이를 더 꽉 쥐었죠. 헌병이 들고 있던 서류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상급 지시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차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말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낮게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등병 아내라고 다 들여보내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냐.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눈치는 없네. 근처에 서 있던 병사 둘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죠. 차미숙의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정면을 바라봤지만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내리깔고 싶었습니다. 그냥 돌아서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이 저 안에 있다는 생각 하나가
차미숙의 두 발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 건물에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누군가 제대로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위병소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죠. 통역 어디 갔어? 지금 몇 분 남았어?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장교님, 김대위님 쓰러지셨습니다. 복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군 도착 10분 전이잖아. 대체할 사람 없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럼 아무나 데려와. 영어 되는 사람 없어. 회의 준비를 담당하던 통역장교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긴급했습니다. 장교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부대 내부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차미숙은 그 소리를 위병소 밖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거기에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흔들림 위로 무겁게 얹혔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 대위가 종종 걸음으로 정문 쪽을 지나쳤습니다. 다른 방향을 보며 걷다가 차미숙의 눈과 딱 마주쳤죠. 박준혁은 잠깐 멈추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찰나의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차미숙은 느꼈습니다. 평가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옆에 있던 병사에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 영어 좀 하나? 병사가 어이없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졸이라던데요. 박준혁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임시로라도 앉혀야 하니까 저 사람 데려와. 아무도 차미숙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물어볼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헌병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고 차미숙은 영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투가 흔들렸습니다. 귤과 핫팩이 담긴 그 봉투를 면회를 위해 챙겨온 그것을 차미숙은 그대로 손에 쥔 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았죠.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전 지도와 두꺼운 서류 묶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으로 이미 여러 명의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한국군 측과 미군 측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였습니다. 계급장만 봐도 압도적인 자리였습니다. 별을 단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광경을 차미숙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무게감이 방 안가득 깔려 있었죠. 차미숙이 안내받은 자리는 테이블 맨 끝 가장 구석에 놓인 보조의자였습니다. 정식 자리도 아니었고 명패도 없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갖다 놓은 듯한 의자 하나. 그 자리가 오늘 차미숙의 위치였습니다. 앉으면서 테이블 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서류들 사이에 끼워진 영문 브리핑 자료들, 빼곡하게 적힌 작전 용어들. 차미숙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차미숙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틀리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웃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대하는 게 없다는 눈빛이었죠. 오히려 이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여유 있는 냉소였습니다. 차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통역관 역할을 대신 맡은 장교가 앞에 나서서 진행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무난했습니다. 인사말과 오늘 회의의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차미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통역 장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미군 측 발언을 듣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의가 10여 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미군 측 장성 한 명이 발언을 이어갔고 통역 장교가 그 내용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차미숙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맞는데 문장 전체가 전달하는 의미가 원래 발언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의도가 빠진 번역이었죠. 말의 껍데기만 옮겨놓고 안에 담긴 맥락은 그대로 두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차미숙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장교가 들었습니다. 쏘아보는 눈빛이 날아왔죠. 조용히 하세요. 낮고 짧은 경고였습니다. 차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죠. 그러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발언,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렇게 전달되면 한국군 측이 완전히 다른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회의 전체의 방향이 어긋날 수도 있었죠. 차미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미군 장성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군 측 답변을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옆에 앉은 미군 장교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의 흐름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주고받는 말들이 맞닿지 않고 겉돌고 있었죠. 차미숙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눌러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미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발언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테이블 양쪽 한국군과 미군 할 것 없이 전부 차미숙을 봤습니다. 1초, 2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차미숙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혹감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떨리는 숨을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대로 두면 회의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짧은 정적이 또 한 번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이쪽 저쪽에서 낮게 비웃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사 하나가 통역을 지적해? 고졸이라며? 박준혁 대위는 한숨을 내뱉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직접 해보시죠. 망신을 주려는 말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았습니다. 차미숙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말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실패하는 꼴을 보려는 것이었죠. 방 안 분위기 전체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박준혁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지 않은 채로 차미숙은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 한 명에게 집중됐습니다. 비웃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 장교들의 입꼬리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죠. 고졸 출신 하사가, 그것도 면회를 왔다가 끌려 들어온 사람이 별을 단 장성들 앞에서 통역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분위기가 방 안에 팽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그걸 느꼈습니다.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서서 첫 호흡을 고르는데 딱 2초가 걸렸습니다. 차미숙은 미군 측 장성의 방금 발언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무게를 잡는 일이었죠. 어디에 힘이 실려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시점이 왜 지금이었는지. 차미숙은 그것들을 동시에 읽어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미군 장성 2~3명의 눈썹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속에 숨겨진 의도, 말끝에 담긴 압박의 강도,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요구하는 조건까지 차미숙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국어로 옮겨졌지만 원래 발언이 가진 결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군 측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공식 통역을 맡았던 장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자신이 방금 전에 옮긴 내용과 차미숙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목소리는 처음보다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걸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그때 박준혁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해석이지 통역이 아닙니다. 차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발언은 지금 선을 긋는 표현입니다. 협력 요청이 아니라 사전 압박이에요. 그걸 협력 요청으로 옮기면 회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진행됩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박준혁 대위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의자가 앞으로 당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군 장성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차미숙의 통역을 들으며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발언을 직접 한 장성 쪽을 바라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의도 맞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장성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분명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언가가 확인된 순간이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았지? 차미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죠. 그저 다음 발언을 기다리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집중될 때 오는 떨림이었죠. 긴장이 아니라
각성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중심이 바뀐 것이었죠. 공식 통역관 자리에 앉아있던 장교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미군 측 장성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미숙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부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차미숙의 통역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틀린 게 없는 사람을 내보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박준혁 대위의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망신을 줄 목적으로 앉혀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회의 전체를 붙잡고 있었죠. 그 사실이 박준혁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그의 굳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기도 했고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차미숙은 한 문장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고 있었어요. 미군 장성 중 한 명이 처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끝자리 가장 구석에 해당하는 위치였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구석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워 보였고 얼굴에는 오랜 시간 바깥에서 지낸 사람 특유의 거칠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회의가 시작된 이후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었고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테이블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 시선이 차미숙에게로 고정된 건 그녀가 통역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미숙이 두 번째 발언을 옮기고 세 번째 발언을 정리하는 동안 그 중장의 눈빛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눈을 가늘게 뜨고 차미숙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테이블 이쪽에 앉아있던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흘끔 쳐다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의가 멈췄습니다. 발언 중이던 장교도 입을 다물었고 서류를 넘기던 손도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그랬습니다. 공간 전체가 그 중장을 향했습니다. 그는 차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방금 그 표현 어디서 배웠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였죠. 그러나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차미숙은 그 질문을 들으며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건지는 알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쓴 표현, 미군 측 발언 안에 담긴 압박의 층위를 풀어내면서 사용한 특정한 어구였죠. 그게 왜 이 사람의 눈에 걸린 건지 차미숙은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답변해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압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말투였죠. 차미숙은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배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상황과 함께 몸에 새겨진 표현이었죠. 차미숙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중장의 얼굴을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흔들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차미숙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억지로 여는 것처럼 천천히 힘겹게 그가 떠올리는 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밤이었습니다. 총성이 끊이지 않던 작전 지역, 지붕도 제대로 없는 건물 안에서 급하게 진행되던 협상이었죠. 아군과 현지 세력 사이에 끼어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통역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고 정식으로 파견된 인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양쪽의 말을 단순히 옮기지 않았습니다. 말 안에 담긴 의도를 읽어냈고 긴장의 층위를 정확하게 짚어냈으며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에 딱 맞는 말로 흐름을 돌려놨습니다. 그날 밤 총성이 멈췄습니다. 그 통역 덕분이었습니다. 중장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그 이름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없었습니다. 작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는 지금 그 기억 속의 말투를 차미숙에게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 중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천천히여서 그 움직임 하나가 회의실 전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일어서자 테이블 너머로 차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된 빚을 기억해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아까가 차미숙을 향한 냉소와 비웃음의 긴장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예감의 긴장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박준혁 대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차미숙은 중장의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중장이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차미숙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으려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려 했던 기억들이었죠.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중장의 눈빛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낮게 깔렸어요. 회의는 계속됐죠. 그러나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장이 자리에 다시 앉은 뒤에도 그 짧은 순간이 방 안에 남긴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였고 테이블 위의 작전 지도도 그대로였으며 사람들도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었죠. 미군 장성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공식 통역관 자리를 향하던 눈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차미숙에게로 쏠렸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군 측은 통역 장교의 입이 아니라 차미숙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부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죠. 최동식 중령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 동작 하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서류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는 것이었죠. 박준혁 대위는 초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조함을 숨기려 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죠. 그러나 회의가 20분, 30분을 넘어가면서 그 관리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참이숙이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작전 용어가 나와도 복잡한 외교적 맥락이 담긴 문장이 나와도 참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언이 복잡할수록 더 정확하게 풀어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시간이 박준혁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망신을 줄 생각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 방 안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결국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부러 더 어려운 용어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용어 중에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의 표현이었습니다. 합동작전 절차상의 세부사항, 교전 규칙과 관련된 특수한 표현들이었죠. 일반적인 통역관도 사전 준비 없이는 정확하게 옮기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발언 흐름 중간에 그 용어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며 참이숙 쪽을 흘끔 봤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그걸로 끝내면 됐습니다. 명분도 생기는 것이었죠. 참이숙은 그 용어를 들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2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용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용어가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미 간 협의 구조 안에서 어느 층위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더 정확해졌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군 측 장성 한 명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죠. 박준혁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나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참이숙을 내보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틀린 게 없는 사람을 끊어낼 방법이 없었죠. 그 무력감이 박준혁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을 흘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틀린 게 없으니까요. 비웃으려면 빌미가 있어야 하는데 참이숙은 그 빌미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표정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었죠. 그때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나온 말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중심이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낀 것을 입 밖으로 낸 것이었죠. 그러나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이숙을 향한 시선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냉소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말로는 꺼내지 않은, 그러나 이미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인정이었죠. 박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무시하던 존재가 면회를 왔다가 끌려 들어온 이등병의 아내가 지금 이 회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박준혁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어딘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기준들, 사람을 판단하던 방식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틀렸다는 걸 증명당하고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발언을 기다리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의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이 이 방 안의 공기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었어요. 회의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여러 번 넘겨졌고 작전지도 위에는 누군가의 손이 여러 차례 오가며 표시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중장은 그 내내 차미숙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언이 오갈 때마다 서류를 검토하는 사이사이에도 그 눈은 계속 차미숙 쪽을 향했습니다. 확인하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죠. 무언가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면하려 해도 느껴졌습니다. 회의에 집중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시선이 더 선명하게 의식됐죠.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 건지 자신이 어딘가 실수를 한 건지 순간적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선은 무엇인가? 차미숙은 그 질문을 머릿속 한편에 밀어두고 다음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죠. 회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이 정리되고 양측이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중장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처럼 짧고 조용한 동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국어가 섞인 영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히 차미숙을 향한 것이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았습니다. 차미숙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차미숙입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두 글자가 중장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에서처럼 아주 잠깐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얼굴 전체가 굳어가는 게 보였고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올려놓았던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눈이 차미숙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그때 그 통역. 혼잣말처럼 낮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회의실에서 그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군 측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미군 측에서도 자세를 바꾸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모두가 느꼈습니다. 중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천천히였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던 그 작전이 있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도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중장은 테이블 위에 짚은 두 손에 천천히 힘을 싣고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멸 직전이었다. 통신도 끊겼고 지원도 없었으며 현지 세력과의 협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나타난 통역이 있었습니다. 정식 파견도 아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양쪽의 말을 단순히 옮기지 않았어요. 말 안에 담긴 의도를 읽어냈고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에 흐름을 돌려놨습니다. 그날 밤 총성이 멈춘 건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중장은 시선을 차미숙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그 이름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자체가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죠. 이름도 얼굴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통역이 어떻게 됐는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군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차미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기억을 잊으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한 적도 없었고 드러내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묻어두고 싶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의 기억을 가진 이 사람이 그 시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중장의 눈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였냐? 정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죠. 회의실 전체가 그 두 글자를 들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차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미숙의 눈이 천천히 내려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뒤집혔어요. 중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짚었던 두 손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일어서면 방 안에서도 눈에 띄는 체격이었죠. 그가 차미숙을 향해 정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죠. 중장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경례였습니다. 군인이 예를 갖출 때 올리는 그 동작을 그는 흔들림 없이 차미숙을 향해 올렸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동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건너편 미군 장성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일어서더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옆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순식간이었습니다. 별을 단 미군 장성들이 일제히 기립했고 차미숙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구령도 없었고 누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사불란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언어를 공유해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침묵의 합의였죠. 회의실 안한국군 지휘부 전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동식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아있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그 손에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사람의 손이었죠. 박준혁 대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섰는지도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죠. 그러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례를 올려야 하는지, 그냥 서 있어야 하는지. 손이 허공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옆으로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그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앉혀놓은 자리, 망신을 줄 목적으로 끌어들인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박준혁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별을 단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비닐봉투를 손에 쥔 채 위병소 앞에서 비웃음을 들었던 오전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시간과 지금 이 순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례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미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진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의무실에 있어야 했지만 차미숙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건물 복도 창문 너머로 유리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다쳤는지 한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군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붙이다시피 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턱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것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차미숙의 시간들이 저 유리창 너머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다른 공간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복자였습니다. 강태진의 면회를 함께 오지는 않았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 부대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차미숙이 어쩌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일어섰다고, 경례를 올렸다고. 윤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며느리를 향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태진이한테는 아깝다고.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되돌아와 윤복자의 가슴 위로 쌓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경례가 내려졌습니다. 중장이 먼저 손을 내렸고 나머지 장성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순간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는 것들이었죠. 뒤집혔습니다. 이 방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계급과 학력과 출신으로 사람을 재단하던 기준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안에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뒤집혔습니다. 박준혁 대위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세운 채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손이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멈추는 데는 한참이 걸릴 것 같았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마무리 인사가 오갔고 서류들이 정리됐으며 장성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차미숙은 가장 나중에 움직였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리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던 탓이기도 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탈진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죠. 차미숙은 천천히 보조의자 쪽으로 걸어가 아까 내려놓은 비닐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귤과 핫팩이 담긴 그 봉투를.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강태진의 면회였다는 사실이 그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차미숙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저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준혁 대위는 차미숙이 지나가는 방향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동식 중령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음을 흘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비웃음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차미숙은 그 시선들 사이를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진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차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계단으로 꺾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였죠. 차미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미숙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진이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군복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의무실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죠. 숨이 차 있었습니다. 뛰어오는 내내 뭔가 말하려 했던 것처럼 도착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미안해. 숨이 차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미숙 앞에 서자 그 두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서도 그게 보였습니다. 강태진은 차미숙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강태진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미숙은 잠시 강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 버스를 갈아타며 여기까지 온 일, 위병소 앞에서 비웃음을 들은 일, 아무도 묻지 않고 끌려 들어간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버텨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차미숙은 그것들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미숙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닐봉투를 쥐지 않은 쪽 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밀었습니다. 강태진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인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중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 붕대를 감은 이등병과 비닐봉투를 든 그 여자가 손을 맞잡고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장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참모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저 사람은 계급으로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참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겠죠. 중장은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옆을 지나치면서 차미숙 쪽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차미숙은 알았습니다. 중장이 지나가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숨이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차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투를 강태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강태진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귤 몇 개와 핫팩 2개였습니다. 그는 한참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피식 웃었습니다. 차미숙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미숙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울 수 있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비웃음을 들었을 때, 회의실 안에서 혼자 서 있었을 때, 그리고 중장이 경례를 올렸을 때. 그러나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눈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맺힌 것 안에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온 길, 비웃음, 떨리는 손,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복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해진 하루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비닐봉투가 강태진의 손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따라갔어요. 그날 이후 부대 안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통역 담당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상황 보고서에도 차미숙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작전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짧은 문장 하나로 정리됐죠. 서류 안에서 그날은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간 하루처럼.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박준혁 대위는 그날 저녁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그 손이 얼마나 많이 떨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망신을 주려고 끌어들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일제히 일어서던 그 장면,
자신은 손 하나 들지 못하고 굳어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박준혁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학력, 계급, 출신. 그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에 배어버린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부서진 게 기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 위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무언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동식 중령은 며칠 뒤 부하 장교들과의 자리에서 평소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서류 한 장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날의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최동식 중령이 무슨 이유로 그 말을 꺼내는지를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복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미숙을 향해 했던 말들이 버스가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태진이한테는 아깝다고.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 기준 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에야 봤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윤복자는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인지 고맙다는 말이 먼저인지 결국 그날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강태진은 의무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이 묵직했지만 그것보다 더 묵직한 게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차미숙이 저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차미숙이 혼자 버텨온 시간들,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에야 어렴풋이 봤습니다. 강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오늘 하루를 담기에는 턱없이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말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중장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이는 한국군 측 담당 부서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통역을 담당한 인원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표명이었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받는 사람도 알았습니다. 중장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오래전 그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총성이 멈추던 순간 그 고요함을, 그것이 한 사람의 말 덕분이었다는 걸 그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찾을 수 없었을 뿐이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미숙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어걸고 가방을 내려놓고 그냥 방 안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차미숙은 그 빛 안에 앉아서 오늘 자신의 손이 얼마나 많이 떨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기억했습니다.
손이 떨려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하루 차미숙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틀린 것을 틀렸다고 했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늘 그 회의실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차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기, 총성,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그 순간, 그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미숙 안에 있는 그것도 그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주황빛이 조금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차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 것이었습니다. 차미숙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버텼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면 됐습니다.